처음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수사관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줍니까? 수사관은 절대 여러분 편이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종탁TV 문종탁 변호사입니다. 소위 관재수라고 하나요? 관에 불려가는 일들이 있는데 살면서 내가 고소당해서 경찰서에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드물죠. 아예 경찰서에 안 가보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근데 갑자기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전화가 오면 소위 말해서 멘붕되죠. 죄 없이 살아온 것 같은데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지? 이러다 진짜 형사처벌 되는 거 아닌가?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데요. 이거 잘못 말하면 어떡하지? 경찰이 유죄 확증을 갖고서 부른 건가? 이렇게 대부분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한 마음에서 조사를 받으러 갑니다. 사실 제가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여러 차례 단 한 번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면 수사 단계에서 선임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얼마 전에도 여기 보이십니까? 제가 업무상 행령에 대해서 불송치, 검사 쪽에 송치도 안 하고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끝난 처분서가 있는데요. 수사 단계에서 맞는 게 가장 좋죠. 하지만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서 변호사 선임을 못하고 수사 단계에 가셔야 될 분도 있을 테니까 이 영상을 남겨봅니다. 경찰 조사는 어떤 순서로 이루어질까요? 처음에 보통 인지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고소인이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기 때문에 그 고소장이 접수되면 요즘은 경찰의 공정성을 높인다는 의미에서 뺑뺑이라고 하는데 돌아가면서 순번대로 배정이 됩니다. 수사관이 배정이 되면 담당 수사관이 고소장을 읽겠죠? 그래서 고소인을 불러서 그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고 추가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피해자 진술을 받습니다. 타이프 치면서 그래요? 이름 물어보고 뭐하고 이렇게 치죠. 그리고 증인들이 있다 이러면 참고인으로 조사를 또 하고, 여러분이 고소당해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면 그렇게 조서를 다 만들어 놓고 여러분 피고소인으로서 마지막 단계에 가는 겁니다. 경찰이 전화 오죠. 따릉따릉. 그래서 경찰은 누구 맞으시는지 확인하고 언제까지 출석하세요? 언제 출석하세요? 언제 시간 되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겠죠. 어려운 건 아니고 출석 날짜를 조정하는 겁니다. 처음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 조사 일정을 그냥 너무 섣불리 잡는다는 것입니다. 수사관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언제 스케줄 괜찮으세요? 언제 괜찮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디 경찰서인데 내일 몇 시까지 출석해라. 아니면은 한 번 안 된다고 하면 그 다음에 언제로 출석해라. 이런 식으로 본인 시간에 맞춰서 경찰 시간에 맞춰서 출석을 통보합니다. 심지어는 수사관들 중에서 그렇게 큰 별일 아니고 시간 많이 걸리지 않으니까 일단 나왔다가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수사관들도 있습니다. 수사관님들도 사실 일정 다 잡고 피고소인들 만나려면 힘든 건 알고 있지만 고소를 당한 사람이죠. 피고소인 같은 경우 수사관이 정해준 날짜에 아무 준비 없이 갔다가 횡설수설하고 범인을 몰리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수사관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줍니까? 특히 수사관들은 이미 고소인 조사를 먼저 한다고 했죠. 고소인들이 피해 상황에 대해서 과장하거나 자신한테 불리한 건 빼고 유리한 것만 더 부각시켜서 나를 아주 나쁜 놈으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크죠.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은 피해자 편입니다. 고소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에 대해서 안 좋은 정보들을 다 갖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을 불렀기 때문에 수사관은 절대 여러분 편이 아닙니다. 성범죄로 고소된 사건들 특히 그렇죠.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번 2024년 대법원 판례로 바뀌었던 사례가 있으니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소개시켜드리고 성범죄도 이렇게 불송치로 막았던 경험이 있죠. 제가 수사 단계에서 잘 막고 형사 전문 변호사지만 수사는 생물과 같아서 언제 기소돼서 재판으로 갈지도 모릅니다. 조사를 앞두고 멘붕돼서서 뭐가 유리한지 뭐가 불리한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다 너무 당황된다 생각하시면 여기 변호사한테 전화하셔서 변호사랑 같이 가시기를 진심으로 조언드립니다. 변호사랑 같이 가야 되는 이유는 다음 영상에서 만들겠지만 오늘 변호사랑 못 갔을 경우 이런 건 절대 하지 마라. 꼭 이렇게 해라.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수사관이 언제 나온다고 그래서 준비도 안 됐고 그때 자기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냥 그걸 맞추고 갔다가 아무 준비 없는 상태에 가서 멘붕돼서 횡설수설하는 걸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1번입니다. 조사 기일은 자신한테 맞춰서 조금 넉넉하게 잡아라. 수사관과 조사 기일을 잡을 때 고소장 열람 복사하는 일정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잡으라는 것인데요. 고소장 어떻게 열람 복사를 할 수 있을까요? 정보 공개 포털이 있는데요. open.go.kr에 들어가서 하시면 됩니다. 일단 내가 무슨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는지 알고서 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한테 상담을 받으실 때도 고소장을 일단 열람 복사 받으시고 고소장을 들고서 변호사한테 상담 받으시는 게 보다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겠죠. 다만 명예훼손이나 모욕 같은 경우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 그러니까 고소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럼 처벌을 안 하는 것이고, 모욕죄는 고소를 취하면은 처벌을 안 받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변호사에게 합의를 대리시키시고 변호사가 합의해주면은 수사를 아예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런 경우는 자기가 썼던 악플 이거 기억하시면 굳이 또 고소장 열람 복사하고 수사관하고 조사 일정 받아서 조사받고 하지 마시고 변호사한테 이름하셔서 합의로 끝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보공개 포털에서 고소장 정보공개 신청을 하죠. 그럼 보통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수사관들이 전화가 왔을 때 첫 번째 기일은 너무 촉박하게 잡지 마시고 수사관이 언제 나오라고 했다고 그날 꼭 나가야 되는 건 아니니까 일정을 조율하시고 두 번째 고소장을 확보하시고
고소장을 확보했으면 변호사한테 꼭 보여주시고 상담을 받으시고 유리한 거 불리한 걸 나눠서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은 진술할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준비하는 것인데요. 경찰에서 하는 진술 중에 내가 불리한 거 그런 거 다 재판에서 증거로 쓰입니다. 수사관이 내 말을 믿어줄 거다, 내 편을 들어줄 거다, 이런 착각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뭐 대답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거 이런 것도 조서에 남겨둡니다. 이때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림 이런 거 남기는 수사관들도 있고요. 진실은 힘이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그걸 바꿀 수는 없죠. 하지만 나한테 불리한 걸 굳이 진술할 필요도 없고 굳이 나한테 유리하게 만든다고 거짓말을 하면 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진실에 힘이 있다고 그랬죠. 거짓말을 하면은 그걸 덮으려고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그때 반대되는 증거가 나오면 내 거짓말은 다 깨지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거짓말쟁이로 찍힙니다. 결국 수사도 재판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면 내가 진실을 말해도 안 믿을 가능성이 커지겠죠. 이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얘기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거짓을 말하면 안 되고 유리한 걸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고소장을 보고 대비를 해 가서 진술을 다 하면 피의자 신문조서라는 걸 이렇게 형사님이 다 쓰시죠. 그리고서 여러분 조서를 확인하고 지장을 찍게 됩니다. 지장, 지문에 인주 묻는 거 싫으신 분은 도장을 갖고 가십시오. 그럼 도장으로 찍어도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 이성균 배우 같은 경우는 뭐 10시간이 넘는 장기간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보통 일반인들도 한 2-3시간 조사받으면 다 지치죠. 그렇기 때문에 조사 끝났다는 안도감에 수사관이 알아서 잘 적었겠지 생각하고 본인이 피의자 신문 조서를 제대로 보지 않고 그냥 도장을 찍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녹취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 말이 다 녹음된 것이 아니라 수사관이 넣을 부분 넣고 뺄 부분 빼면서 편집한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한 내용이 다 들어있는지, 내가 안 말했는데 왜곡된 게 있는지, 내 의도랑 맞게 진술이 적혀있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도장 다 찍고 이렇게 간인을 다 찍거든요. 재판에 가서 이런 말 한 적 없다고 말할 겁니까? 그러면 내 주장의 일관성과 신빙성만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변호사가 동석해서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유불리가 뭔지 모르고 내가 한 말도 내가 하면서 또 까먹고 기억이 왜곡되죠. 마지막으로 경찰 조사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소대도 잠깐 언급드렸는데 그건 뭐냐? 거짓말입니다. 내가 했던 행위 중에 불리한 것을 말 안 하는 것은 자유겠지만 거짓말로 해서 상황을 모면하다가 객관적인 증거와 배치되는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여러분이 어디 간 적이 없다고 거짓말하는데 CCTV가 나오면 여러분 진술 신빙성이 깨져버립니다. 기억이 잘 안 나면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시고 잘 모르겠으면 잘 모른다고 하시는 게 낫습니다. 괜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단정적으로 말해 여러분 말이 나중에 거짓말이 되면 여러분 진술의 신빙성이 완전 흔들리는 것이죠. 여러분이 피고소인으로서 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조사가 제일 마지막 단계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고소장이 있고 참고인 진술들이 있고 증거들이 있습니다. 수사관 직무에 그냥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아니 거기 안 갔었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수사관이 증거 자료를 꺼내면서 아 이때 여기 있는 거 본인 아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당황하면서 횡설수설하겠죠. 아 생각해보니까 갔나 막 이렇게 거짓말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하죠. 수사관 분들이 사실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말일 겁니다. 제일 좋아하는 피의자는 누굴까요? 자백하는 사람이겠죠. 자 다음 영상에서는 경찰 조사에서 변호인이 꼭 필요한가? 그 이유 그리고 그냥 옆에 앉아만 있는 변호인들도 있다는데 심지어 형사 전문이라고 하면서 피의자 신문 조사할 때 조사 입회를 안 들어가는 변호사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대한변호사협회 이사죠. 그런 변호사 절대 선임하지 마시고 왜 그런지도 다음 영상에서 찍어서 올려보겠습니다. 살면서 고소를 당해서 억울하게 조사를 받아야 될 경우도 있죠. 그 경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함부로 길 정해서 성급하게 다니지 말자. 두 번째 고소장이 뭔지는 열람복사 해주니까 고소장 열람복사 신청해서 고소장을 확인하자. 세 번째 고소장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것인지 혼자 대응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내가 불리한 것은 진술하지 않는다. 다만 수사기관은 여러분 편이 아니기 때문에 해명한다고 장황하게 길게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했다가 여러분 여죄가 추궁당하고 다른 범죄까지 인지해서 수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상황을 모면하려고 거짓말하는 것 절대 금물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조사라고 했죠. 이미 증거들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배치되는 얘기를 하고 그게 나중에 밝혀지면 수사 받는 내내 안 좋은 인상을 갖게 되고 수사기관도 그렇고 재판장도 그렇고 거짓말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한다고 그랬죠. 거짓말했던 여러분들의 말을 믿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진술을 번복할 때는 반드시 조심해야 되고 조사가 끝나고 나면 조서 볼 때 그냥 대강 보고 그냥 지장 찍고 나오지 마시고 지장 인증 묻히기 싫으시면 도장 찍으시고 갖고 가셔서요. 내용을 꼼꼼히 보시고 내가 진술하지 않았는데 뭔가 왜곡되게 적혀있는 것 그런 것 수정을 요청하십시오.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새해 무고당하는 일도 없었으면 좋겠고 고소당하고 이런 일 없이 여러분 평화롭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종탁TV의 문종탁 변호사였습니다.